네, 그러면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재 후보께서 제시해 주신 새로운 시대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이광재 후보께서는 자신의 정책 공약을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경제도지사. 그래서 저의 당은 식당이다. 두 번째,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의 당은 서당이다. 세 번째로는 노후에 가난하고 좀 더 가난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은 경로당이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일자리하고 보육, 교육, 노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최대 현안은 용문 홍천 철도의 문제인데요. 용문 홍천 철도의 문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심사 대상에서 거기서 우리가 획득을 해서 이 용문 홍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강남에서 이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연결해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데, 이제 수서부터 광주는 복선 전철이 됐고 여주 원주가 됐거든요. 용문 홍천이 되고 이게 되고 나면 결국은 점점 더 타당성 조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서하고 용문 그리고 원주하고 홍천, 춘천으로 연결되는 이런 철도를 가져야만 홍천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시간 내에 우리가 강남에서 출퇴근도 가능해지고 우리가 훨씬 더 여기서 역세권을 개발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강남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1가구 2주택 문제에서 2주택에서 세금에서 과세에서 빠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골 분들은 집을 팔기가 쉬워지고 서울 사람들은 여기에 집을 서울서 한 나흘 살고 여기서 시골서 3일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퇴근이 가능한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 출근 시간이 기차로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출퇴근을 합니다. 우리가 용문 홍천 이 철도가 되고 나면 청량리에서 오는 것도 가까워지지만은 나중에 본질적으로는 강남하고 이번 홍천하고 연결을 높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철도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나면 우리한테 무엇을 먹고 살 건가의 문제하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의 문제하고 노후의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철도 문제는 자세하게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용문 홍천간 철도, 홍천 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도 조기 개통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용문역에서부터 홍천까지 오면 43.1km짜리입니다. 이게 대략 8,537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예비 타당성을 하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타당성을 내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호남선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비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인구가 적으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니 철도를 놔야 그래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결국 그 동네가 좋아지면 경제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철도를 놓게 된 거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릉까지 우리가 KTX를 놓자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강릉까지 철도를 놓고 나니까 요즘 강릉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새로운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용문하고 인구가 적고 홍천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사이에 8,300원을 넣으면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철도를 연결하면 훨씬 더 타당성이 높아진다,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점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없애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용문 홍천이 지난번에 추진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더 앞으로 타당성을 높게 가지려면 바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건 강남에서 용문이 연결되면 이건 타당성이 매우 높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주에서 수소하고 여주에서 원주 가는 건 이건 다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수소를 놓고 용문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제가 이 홍천 군수한테도 얘기하는데 자체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체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타당성이 높게 될 거 아닙니까? 강남서 우리가 오는 거니까 우리가 강남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강남구청 하나가 부산시 전체가 내는 법인세보다 1조 원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후속 절차 부분에서 타당성에서 예비 타당성에서 면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철도망에서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대통령 공약을 냈고,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 용문홍천철도를 강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용문홍천철도를 추진하게 되면 저는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철도는 대부분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확정해야 될 게 있으면은 바로 이거 원주부터 홍천을 거쳐서 춘천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용문 홍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주 춘천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가게 되면 홍천은 자동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홍천이 철도와 가까운 곳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야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약속을 한 것이고, 강원도 내에서는 신규 철도 사업으로는 예산이 가장 적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 와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탱크가 지나다니면 차선이 막히는 바람에 30년간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494호선 18km에 대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노차 이거는 거리가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여러 번 있었던 건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항리 204 항공대로변에서 개발 제한과 소음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항공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4 이 항공대 부분은 우리가 좀 전에 김병주 국회의원, 우리가 사상장관하고 같이 와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봉초등학교나 홍천여중이나 홍천중학교, 홍천고등학교, 홍천농고, 5개의 학교의 인근에 붙어 있고, 또 땅도 이게 5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 주변에 5만 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의 땅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와 관해서 홍천군에서 용역을 했는데 결국 대체 부지를 어디로 정할 건가 문제는 이제 국방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옮기는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비용 부담하는 거는 강원도청하고 홍천군하고 좀 더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 군부대는 도심에 있는 군부대는 저는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 5만 평 정도가 이 시내 관내에 생기면은 학습 여건도 좋아지고 동네도 훨씬 전 소음 피해도 없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04 이 부대는 이건 제가 이전하는 게 확실하고 도하고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거는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각 지역과 관련된 민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도지사 간담회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이 203 항공대 이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광재 후보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라서 일어나면 떨릴 것 같네. 저는 항공대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이거든요. 몇십 년 한평생을 그렇게 소음에서 살았지만 이번 비행기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엄청 커요. 그리고 또 항로도 바뀌었고 지역 주민도 이제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기관장님들이나 어느 신문 TV가 한 지적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속이 답답하고 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도 아주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에 많이 절실함을 느꼈지요. 그랬는데 도지사님이 후보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쩌든 한번 보여주고 좀 부탁을 드리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확답을 받든가 무슨 저거를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주변에 5만 평이면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저는 학교를 키워야 결국 우리가 동네가 일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전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도 그 캠프롱 부지가 있었고, 그죠? 미군 부대가 있었고, 옆에 그 경자대 부지가 있었고, 국군병원 자리가 있었고, 일군사 부지가 있어서 총 40만 평쯤 되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캠프롱 부지에는 국립과학관이 들어오게 됐고, 일군사 부지는 이제 내년 후년도에 다 이사를 갑니다. 총 40만 평 정도가 이사를 가게 되면 한 10만 평 정도는 우리가 호수 공원이 생기고 나머지는 이제 군부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이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도 따내야 되고 이게 기부대 양력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옮기는 부지를 군부대가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옮기는 비용을 또 부담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 나가다 하더라도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를 옮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걸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정책 공약 중에는 삼성을 유치해서 원주와 홍천을 연계하는 스마트 의료산업 기초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의 일자리를 보면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도하고 군하고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네에 몇 달이면 우리가 폐교되는 데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전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숙박시설을 제대로 지어가지고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래야 농사가 좀 안정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 경제가 일어서려면 식당이나 관광산업이 일어나서 식당하고 결국 숙박업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홍천군에 와서도 펜션에 잡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건가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죠. 그 동네 어디 좋은 데 없어요? 맛있는 집이 어디 없나요? 어디 좋은 숙소가 없어요? 그러면 다 네이버를 보고 포탈을 보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펜션하는 분들이 포탈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 야놀자나 이런 데 하면 또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1년에 도청에서 쓰는 광고비가 홍보비가 약 60억 원 정도 되고 홍천구도 꽤 많은 홍보비를 쓸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보게 되면 내가 왔다 간 다음에 영수증을 부착해가지고 후기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 댓글을 보고 아, 이 집이 맛있구나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에 저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 내에 우리가 맛집이나 볼만한 데나 숙박업소 좋은 데가 많은 군데가 생기면 우리가 식당이나 숙박으로 일어서게 되죠. 일본 같은 데도 과거 한국하고 일본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대규모의 관광 정책을 써서
5천만 정도가 관광객이 오게 되면서 지방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식당과 숙박이나 이런 걸 높이는 건 두 번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조금 더 오래 가고 우리가 질 좋은 직업이 나오려면은 결국 좋은 기업이 와야 되는데, 좋은 기업이 나오려면 현재 홍천군이 갖고 있는 기반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우리가 면역학 연구소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과거 우리가 메디슨이 왔을 때는 엄청 커질 줄 알았죠. 그래서 메디슨이 지금 그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소는 점점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삼성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삼성은 건강, 하나는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산, 여러분 백신 뭐 만들고 이런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게 하나의 산업이 있다면, 하나는 요새 여러분 이 휴대폰 가지고 보면 걸음을 몇 걸음을 걸었다든지, 이 스마트폰을 이 안에 보게 되면 내가 혈압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하게 돼 있죠. 결국은 스마트 헬스 기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주하고 홍천 같은 데는 삼성전자가 기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신병원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헬스 사업, 의료기기 사업을 우리가 홍천 쪽에 유치하는 게, 삼성을 유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삼성에서도 우리하고도 맞는 거고 우리 지역하고도 가진 게 맞고, 저는 그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큰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면은 삼성의 우리가 의료기기나 스마트 헬스기기가 맞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식당이나 서당이나 이런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규모의 홍보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좀 대신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이 세 가지로 해야만 우리가 일자리 부분이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릴 텐데, 오늘 이 간담회에서 아직 다 못 하신 얘기가 있거나 좀 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 없이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홍천군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게 됐을 때, 또는 앞으로 볼 때도 뭐가 우리가 해결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은 보육 문제하고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지금 아마 홍천, 군천 근무하는 군청 공무원들은 상당수의 분들은 춘천 가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뭔가 교육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홍천에서 애를 낳으면은 뭔가 유치원부터 보육시설부터 초등학교가 좋아야 되고 중고등학교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암만 유치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저 천안에 갔는데요, 삼성이 결국 만든 게 뭐냐면 삼성 고등학교를 천안에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내 자식을 뭐냐면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력 조달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삼성에서 반도체 대학을 만들어버렸죠.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해도 사람이 없으면 기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유치원도 마땅치가 않지. 유치원 보육시설을 좀 강화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 24시간 돌봄은 물론이고 긴급 돌봄의 해결을 저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애를 낳으면 애를 봐줘야지. 그래서 이 돌봄을 저는 아주 강화할 생각이고, 그러면 초, 중, 고는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태백영월 평창 정선이나 모든 그 시군의 자체 수입의 10%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고등학교에는
평창고등학교, 정성고등학교 다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가 저 몇 달까지 다니지 않고 기숙사를 전부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숙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홍천군에 와서 선생님을 하면, 우리가 홍천군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32평 아파트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임대료를 쳐요. 그러면 1년 하면 12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채를 임대하면 12억 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1년에 홍천군 예산이 8,500억인데 선생님 100분을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좋은 집을 지면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선생님 100분을 유치하면 홍천 초중고등학교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학교의 선생님이 결국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하는 것을 저는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창군에 면원초등학교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는데, 그 폐교 직전에 있는 그 학교에 선생님,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민족사관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 수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한때 폐교 위기에 있는 그 면원초등학교가 240명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학생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고등학교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요, 옛날 81년, 82년도에 춘천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75명을 들어갔습니다. 매해. 만약에 춘천고등학교가 지금이라도 매년 75명을 서울대학을 보내면요, 아마 강남이 춘천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자. 그러면 모든 애가 다 공부를 잘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소개를 해서 오게 되는 인수리 선생님의 해밀학교도 있고, 다양한 공부를 해야죠.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선생님이 3명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30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앞에 10명은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 한 10명은 자고 있고, 이래가지고 곤란한 거죠. 애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선생님도 힘들고. 그러면 이게 초중고 부분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자. 근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정선 예미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예미초등학교를 갔는데 칠판에다가 선배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써놨어요. 이 학생들에게 무슨 자극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영어 공부를 시켰거든요. 지역 난방공사랑 자매결의를 맺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년 후에 이 정선 예비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영어경진대회 상을 휩쓰는 걸 봤어요. KBS에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길을 조금 나중에 닦아도 된다.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유치원부터 여기에 교육시설을 높이면 우리 동네가 우리 자식이 잘 돼서 좋고, 기업을 유치하기도 좋고,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기숙학교를 제가 군부대가 떠나기 전에도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도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다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있고 학교가 좋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홍천군에 홍천병원이 군부대 병원이 있는데, 이 아산병원이 있고, 이 병원 문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 일산병원을 유지하거든요. 그걸 운영하는데, 저는 이 병원을 좋게 하는 것이 앞으로 홍천군이 자족도시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 드신 분이 워낙 많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65세 이상 서울 사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타잖아요. 우리는 장난 오는 버스도 무료로 못 타잖아요. 그래서 버스비를 무료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을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은 이걸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맨날 고스로만 많이 치게 되면 이게 관절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입식으로 바꾸고 노래 연습을 해서 이 경로당별로
노래자랑 대회를 할 수도 있고 치매 예방하는 교육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고 홍천구는 하천 부지가 많으니까 저기 화천에 가면은 파크골프장이라고 잘 지어놨죠. 제가 정선 국회의원 할 때 파크골프장을 처음 지은 건데 여기 하천 부지는 그냥 냅두면 풀밭이잖아요. 근데 이게 게이트볼장을 시내에 땅을 사면 비싸잖아요. 하천 부지 옆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저는 많이 지을 겁니다. 많이 지으면은 그게 18호를 돌고 나면은 이게 10,000보 좀 넘거든요. 그럼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하는 거. 이거를 제가 노후 복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 그리고 식당과 숙박업사가 잘 되게 하는 근본적인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거. 두 번째는 교육 문제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거. 세 번째로는 아주 어렵게 힘든 어르신들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 이 세 가지가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강원대학교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북방면에 가면은 강원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이 970만 평이 있습니다. 우리 이시영 박사가 하는 힐리언스 마을이라고 했죠. 강원대학교가 970만 평이라는 땅을 북방면에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홍천군이 강원대학하고 잘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또 하나의 우리가 홍천군의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은 식당, 서당, 경로당입니다. 홍천군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신 이광주 후보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홍천중학교와 홍천고등학교 분리 이전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이를 충분히 키워주는 것. 저는 거기에 돈을 쓰겠다. 재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당하고 협의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제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옆에 사람하고 다른 가장 큰 것 안에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지금 가장 다른 겁니다. 사람은 안 것만큼 보게 돼 있고 본 것만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저는 제공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분리 문제는 제가 교육감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은 데는 우리가 아이들이 더 좋은 또 환경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는데 학교 분류 문제는 또 교육감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지역민과 학생들이 원하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리하는 걸 공감을 한다는 건 제가 도지사가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한테 안 됩니다. 분명한 건 무슨 얘기인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앞에 계십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서 후보님의 좋은 공약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고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홍천에는 전국의 3대 동학농민혁명 벽전지가 있습니다. 통합리의 동학농민혁명은 전적지라고 해서 강원도 기념물 2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977년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800여 명이 이제 돌아가신 위령탑을 만들고 현재는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학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저희 홍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홍천 국민조차 잘 알지 못하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양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적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기념관 건립이 참 절실합니다. 그 부분을 공약에 넣어서 좀 기념관을 지어주시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동학 이후에 의병이나 3.1운동까지 이어지는 홍천군의 역사적인 모모템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타사가 있는 게 무슨 산이죠? 공작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동학마을부터 해가지고서 홍천의 곳곳에 우리가 찾아볼 만한 곳을 전부 찾아내고 그거를 이 포탄에서 저는 아주 명소로 띄워오르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동학 공부는 제가 알았고요.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타사 놀러가니까 수타사를 방문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괴물도 그냥 막 빚어서 비에 젖고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명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되면은 이걸 하려고 하지. 아마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서 나왔는데 26일 날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이번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는 25년도에 이거를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해준다고 하면 25년도 이렇게 하면 정말 날셉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다른 데에 반대가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우리는 지금 가급적 5월달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26일날 저는 통과되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철도를 연결하기가 굉장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특별한 강원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가 되면 제가 바로 이 철도를 왜 1시간 내에 하려고 하냐면 철도가 연결돼야만 이게 안정한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안심하고 사고가 안 나니까 안심하고 시간이 정확하고 안정한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저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문 호천간 이 철도 문제를 가장 앞으로 1시간 내에 강남에서 강원도까지 1시간 내에 진입하는 철도를 만드는 것을 저희 도정의 가장 강력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권 개발을 해나갈 때 우리가 결국은 의미 있는 강원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저는 가장 강력히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원도 부지사 출신인 맹성규 의원이 지금 이번에 예결위에 저희 민주당의 대표인데 우리가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제 강원도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홍천 국민이 한 주제를 가지고 몇만 명의 사명을 받는 것은 이런 일을 우리가 성사를 못 시키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야가 대선 후보에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공약한 걸 얻어내는 것은 또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홀대나가지 말고 살자. 그래야만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지사가 되면 제가 용문 홍천 이 철도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 과제를 해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그리고 매 순간 제가 일하는 방식은 한번 약속하고 나중에 이게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거 그렇게 안 하고 진행될 때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갔고 다음에는 어디까지 갔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착공하고 완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용문 홍천에만 매달려가지고는 이거 집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서와 연결되는 강남과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홍천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가장 먼저 이 철도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질문을 하시고 싶겠지만 저희들이 후보님으로부터 양해받은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